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춥니다. 컵을 꺼내 들고는 잠시 멈춥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스쳐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뭔가를 하려던 것 같은데 기억의 끈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빠져나간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뇌가 은근히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60세를 넘기면 이런 깜빡 잊는 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열쇠를 냉장고에 두거나 손주의 생일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웃어넘길 일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가벼운 건망증이라며 오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면 초기인지 저하 단계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을 바꾸면 뇌는 여전히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늘 배고픈 장기입니다. 쉬고 있을 때조차도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마치 정원에 비료를 주듯 뇌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하려면 알맞은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종합 비타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와 이를 현명하게 조합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억력 보호의 핵심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 김 여사님은 신문 기사를 읽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속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에 먹는 음식의 조합을 조금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김 여사님은 손녀의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인구의 80%가 전혀 몰랐지만 치매 예방에 큰 힘이 되는 음식 궁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마치 오래된 책처럼 페이지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예전엔 쉽게 떠올리던 이름이나 장소가 이제는 금방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세월의 탓만은 아닙니다. 뇌세포와 그 연결망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올바른 영양을 공급받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60세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뇌는 복잡한 기관이지만 그 에너지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확보하면 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식습관이 단순해지면서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빵과 커피로만 식사를 대체하거나 점심과 저녁 모두 흰쌀밥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이런 패턴은 뇌에 필요한 연료는 공급하지만 보호막 역할을 하는 성분이 부족해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지방 마이너스 오메가3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신경 전달 속도를 높입니다. 둘째, 항산화 물질, 비타민 E, 비타민 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 마이너스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엽산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과 기억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각각의 영양소를 따로 섭취하는 것보다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함께 섭취할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영양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엽산이 풍부한 채소를 먹을 때 건강한 지방이 함께 있으면 엽산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물질은 지방에 의해 운반되어 뇌로 전달됩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혼자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서로 돕는 영양소들이 만나야 힘을 발휘하죠.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로 뇌 건강 식단은 특정 슈퍼푸드를 찾는 것보다 서로 잘 어울리는 식재료를 고르고 이를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 우리는 그 궁합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어떻게 뇌 속 기억 저장소를 지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음식궁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김치와 삼겹살, 떡과 꿀처럼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조합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맛의 궁합이 아니라 영양소의 궁합입니다. 서로 다른 영양소가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푸드 사이너지, 즉 식품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철분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2~3배 높아집니다. 또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을 함께 섭취하면 그 항산화 물질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약을 함께 처방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이 영양소 시너지가 중요합니다. 뇌세포는 끊임없이 정보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활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 물질인데 흡수와 운반 과정에서 지방이 필요합니다. 또 뇌신경 전달에 중요한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엽산이 필수입니다. 즉,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해서는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듣고 매일 블루베리만 먹거나 오메가3 캡슐만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 건강 식단의 핵심은 다양성과 조합입니다. 뇌를 지키는 재료들이 팀워크를 이루도록 구성하는 것이죠. 임상 현장에서 저는 환자분께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축구팀에서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가 모두 제 역할을 해야 이길 수 있죠.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수만 뛰어다녀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환자분들은 금세 이해하시고 식단을 구성할 때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뇌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음식 궁합을 소개하겠습니다. 각각의 조합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실제 환자 사례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들입니다. 아마 이 조합들을 알게 되시면 오늘 저녁 식단부터 당장 바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등푸른 생선 플러스 잎채소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 두 식품이 만나면 뇌 건강에 있어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꽁치, 참치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신경신호 전달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줄여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잎채소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시금치, 케일, 쑥갓, 상추 같은 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그리고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중 아미노산 수치를 낮추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함께 먹으면 엽산의 흡수와 운반이 원활해집니다. 다시 말해 등푸른 생선이 택배차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엽산이라는 소중한 영양소가 뇌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식단 예시를 자주 권합니다. 점심에 고등어구이를 준비하고 곁들임으로 시금치 나물이나 케일 샐러드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합입니다. 김 여사님 68세도 이 식단을 매주 4회 실천했는데 4개월 후 기억력 검사에서 단어 회상 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본인도 신문 읽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됐다고 하셨죠. 혹시 나는 생선을 잘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치 통조림 기름을 뺀 물에 담근 제품이나 연어 또는 정어리 통조림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메가3와 엽산의 만남을 매주 최소 2, 3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뇌의 염증과 손상을 막아주는 든든한 기초가 마련됩니다. 두 번째 궁합은 베리류 플러스 견과류입니다. 이 조합은 뇌를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의 탄력을 유지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베리류를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2.5년 늦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몬드, 호두, 피칸, 헤이즐넛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산화 손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 견과류의 지방은 베리류의 지용성 항산화 물질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베리류가 청소부라면 견과류는 그 청소부에게 연료를 제공하는 주유소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만나야만 청소 작업이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72세 이 선생님은 매일 오후 간식으로 베리와 호두를 함께 드셨습니다. 이전에는 책을 읽고 나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5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단어 기억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책 읽는 재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죠.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넣어 드시거나 간식 시간에 딸기와 호두를 곁들이면 됩니다. 단,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야기시 복 정도가 적당하며 가급적 소금과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 속의 기억 창고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특히 오후의 졸음과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커피 대신 베리와 견과류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궁합은 콩류 플러스 검은깨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뇌 건강뿐 아니라 뼈와 혈액순환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만능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콩류, 특히 대두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뇌신경의 손상을 늦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콩 제품 두부, 두유, 된장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검은깨가 더해지면 효과가 확실히 강화됩니다. 검은깨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하며 특히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뇌혈관의 노화를 늦춥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 이완에 필수적이며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 두 식품이 만나면 좋은 이유는 흡수율에 있습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은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검은깨 속의 지방은 콩의 지용성 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운반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가 서로의 영양 택배 기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두유 한 컵에 검은깨 가루를 한 스푼 넣어 마시거나 점심 반찬으로 두부 무침 위에 볶은 검은깨를 솔솔 뿌려 드시면 됩니다. 또 된장국에 검은깨를 약간 넣어도 고소한 맛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진료 중에 만난 65세 박 선생님은 골다공증 초기와 함께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콩과 검은깨 조합을 권한 뒤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 검사 점수도 개선되었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아침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죠. 콩과 검은깨의 조합은 부드럽고 담백한 맛 덕분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번만 챙겨도 뇌와 몸이 동시에 젊어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음식 궁합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피해야 할 궁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영양 흡수가 방해되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 플러스 차나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시금치를 먹은 직후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와 커피 속 탄닌 성분은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뇌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므로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단백 식품 플러스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고 바로 케이크나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단순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 흡수되는 과정이 지연됩니다. 이로 인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플러스 가공육의 조합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이미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반찬이나 국물이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궁합을 피하는 것도 뇌건강 식단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것만 넣는 것보다 나쁜 것을 빼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마치 방 안의 먼지를 먼저 털어내야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즐기던 식사 조합이 위에 해당된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영양소를 아낌없이 섭취하더라도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이 계속되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뇌 건강은 더하기와 빼기를 동시에 실천해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건너뛰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뇌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밤새 단식 상태였던 뇌는 아침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하루 종일 집중력과 기억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단기 기억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뇌세포에 미세한 손상이 쌓일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아침에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이 너무 높은 빵,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 가당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려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단은 저당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건강한 지방 플러스 항산화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유나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넣거나 삶은 계란과 시금치 나물, 통곡물 토스트를 함께 먹는 조합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습니다. 임상에서 저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환자의 기억력과 기분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66세 김 선생님은 20년 동안 아침을 커피 한 잔으로만 시작하셨는데 두유와 견과류, 과일을 곁들이는 식단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오전 회의에서 졸음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침 식사는 하루의 뇌 컨디션을 결정짓는 첫 단추입니다. 오늘 아침이 그 첫 단추였다면 내일은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끼워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치매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명으로 박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71세 박 어르신은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았을 때 최근 들어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장을 보러 가면 사야 할 물건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력도 있어서 어머니가 80대 초반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터라 더 불안해하셨죠. 저는 우선 생활 습관과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아침은 주로 식빵과 잼, 점심은 라면이나 김밥, 저녁은 밥과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단백질, 항산화 물질, 건강한 지방의 균형이 거의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궁합 등풀은 생선 플러스 잎채소, 베리류 플러스 견과류, 콩류 플러스 검은깨를 주 3, 4회 이상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니 점차 습관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고등어구이와 시금치 나물,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와 호두, 아침에 두유에 검은깨 가루를 넣어 드셨습니다. 또한 차나 커피는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박 어르신의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사람 이름이 훨씬 잘 기억나요. 동네 친구들하고 약속도 더 잘 챙기고요.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단어 회상 점수가 20% 이상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기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무기력하고 우울한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산책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박 어르신이 특별한 영양제를 쓰거나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음식의 조합과 타이밍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뇌 속 신경회로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매 예방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언제든지, 심지어 오늘 저녁 식사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가진 식품이라도 잘못된 구매와 조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구매할 때의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제철 식품을 고르십시오. 제철에 수확된 식품은 영양소 함량이 높고 저장 과정에서의 손실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블루베리와 토마토, 겨울에는 시금치와 감귤처럼 계절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냉동보다는 당일 손질한 것을, 채소는 잎이 싱싱하고 줄기가 단단한 것을 고릅니다. 둘째, 조리 방법입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 중 상당수는 열, 빛, 산소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 엽산과 비타민C는 고온에서 쉽게 파괴되므로 잎채소는 데치더라도 짧게 하고 가능한 한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는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살짝만 헹구고 견과류는 볶지 않은 상태가 영양 보존에 유리합니다. 생선은 기름에 튀기기보다 찌거나 구워서 조리하면 오메가3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보관 방법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구매 후 가능한 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를 최소화하고 빛이 닿지 않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견과류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장바구니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치매 예방이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권합니다. 배우자나 손주와 함께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사회적 교류는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 건강 식단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적절히 조리하고 즐겁게 나누는 과정 전체에서 완성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식단은 그 자체로 강력하지만 생활 습관과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음식은 뇌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고 생활 습관은 그 재료를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는 영양소와 산소가 뇌세포에 더 잘 전달되게 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 형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잎채소와 등푸른 생선으로 받은 오메가 3화 엽산은 운동 후 더 효율적으로 뇌에 흡수됩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낮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과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만약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뇌세포에 손상이 쌓여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루 7시간 전후에 깊고 규칙적인 수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대화는 뇌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 기억력, 판단력이 동시에 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 준비 과정에 가족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효과적입니다. 넷째, 정신적 도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손으로 만드는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바느질,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이때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과 보호 성분을 음식으로 충분히 공급하면 이러한 활동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결국 뇌 건강은 식단 재료 플러스 습관 환경이라는 두 축이 함께 맞물릴 때 장기적으로 유지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도 생활이 불규칙하면 효과가 반감되고 반대로 건강한 생활을 해도 영양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매일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마치 뇌 속까지 맑은 공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늘 배우신 음식궁합과 작은 생활 습관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대표 조합 등푸른 생선과 잎채소, 베리류와 견과류, 콩류와 검은깨는 단순히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뇌를 위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나는 내 기억을 오래 지키겠다라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피해야 할 잘못된 음식궁합, 뇌를 깨우는 아침 식사, 그리고 생활 속 운동과 수면 습관까지 더해지면 뇌 건강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한 끼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생선과 시금치 무침을 곁들이거나 내일 아침에 두유에 검은깨를 넣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몸은 우리의 선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은 결국 건강이라는 선물로 되돌아옵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평생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 당신은 분명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더 또렷한 기억, 더 가벼운 마음, 더 깊은 웃음을 지닌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햇살 아래 가족과 나누는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손주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이미 더 건강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